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7월 27일 날 발표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11곳 중에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3곳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재개발, 재건축 쪽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인근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부동산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분들 중에서 좀 애매모호한 사안이 있으면 저한테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런 분한테 꼭 필요한 강의를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대전에서 강의가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저도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멘토스쿨 네이버에서 치시면요, 이번에 대전 강의가 8월 19일부터 3시간씩 12주 과정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요새 많이 펼쳐지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또 같이 강의를 하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고요. 제가 이 지금 과정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제가 여기서 비용을 받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나중 강의를 신청함에 있어서 추천인에 제 이름을 쓰거나 리치드리머라고 쓰게 되면 제가 약간의 포인트를 받아서 저도 이 강의를 또 들을 건데, 그 강의에 비용의 일부로 지불되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큰 저한테 도움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한테 큰 도움되기 때문에 투자자 혹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있는 부동산 대표님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니까 꼭 들어서 사고 업계에 중개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제도가 처음 나온 게 2021년 2월 4일 날 발표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이 워낙에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대전에서도 몇 군데 펼쳐지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공공직접식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대표되는 도시재생으로의 공급,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과 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의 신설이었는데요. 당시에 다른 워낙에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저도 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신설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대전에 하나도 없었고 어디가 구역에 지정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대전이 이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 또 대전 동구에 3곳이 있고, 요번에 대전 중구에 3곳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보니까 수도권 외에는 가장 많은 구역들, 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6곳이 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요건은 10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안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내야 되고요. 그리고 신축과 노후주택이 2분의 1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지정 요건인데요. 이 노후주택 2분의 1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후 분양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 되다 보니까 2분의 1 이상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하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에는 지정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주택정비관리 지역이라는 새로운 정비 사업 구역을 만든 건데요. 재개발이 안 되는 구역들 중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지정 절차 보면 이번에 후보지로 발표된 대전 중구에 3곳이 있죠. 태평중학교 남측, 동양당대마을 아파트 남측, 대문중학교 동측이 있고요. 이렇게 후보지가 발표되면 주민들이 어떤 개발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대로 있고 싶은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되고,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게 되는데, 현재 대전은 동구의 성남 3동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용전 그리고 용운 대동 이렇게 3군데가 대전은 이미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굉장히 큰 혜택들이 많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2종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됩니다.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라면 50% 이상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건데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는 이 지역 조례와 상관없이 최대 용적률, 지역 조례, 대전 같은 경우가 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250%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서는 300%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3종 일반 주역의 300%까지의 용적률로 신축을 건설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건설되는 거죠. 현재 대전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된다면 200%의 용적률로 건설되게 되겠죠. 하지만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곳은 300%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보니까 100%의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일반적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 아닌 곳과 관리 지역인 곳은 1.6배의 신축의 건설 세대수가 차이가 나고요. 이로 인해서 그 토지 등 소유자의 비례율은 35% 정도 증가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가로구역의 면적 확대. 현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전국이 마찬가지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면 1만 제곱미터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보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곳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150억 그리고 국비 최대 150억 등 30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공원을 건설하거나 주차장, 도로를 넓히는 데 쓰는 비용들이 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이 아닌 국비나 시비로 충당할 수 있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훨씬 더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건축물 등 거리 완화, 건축 특례 등이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 공동 이용 시설들이 있을 때는 이걸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주택 부분만 건폐율이 산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수를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아닌 곳은 100%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 이제 80% 동의만 있으면 되고요. 통합개발 특례는 이제 구역이 1구역, 2구역 나눠져 있을 때 두 구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데, 요 2022년 9월 달에 이미 가로주택 정비 사업 2개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한다는 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큰 혜택은 아닌 것 같고, 사업비를 공공 참여가 됐을 때 사업비 90% 이상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것도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가벼워지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런 혜택들 보시면 알고 받으면 좋은데 몰랐을 때는 못 받는 혜택들이다 보니까 이 관리 지역이 아닌 곳에 비해서 굉장히 큰 혜택들이 있다는 게 딱 느껴지시죠. 현재 대전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요, 성남, 삼성, 용전, 용운, 대동 세 군데가 있고요. 성남, 삼성 같은 경우는 역세권 지구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입지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용전 지구 같은 경우는 용전초등학교 우측인데요. 이쪽에 이제 트램역이 건설될 예정이다 보니까 교통력까지 좋아지면서 주거여건까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용운 대동 같은 경우도 여기가 신흥 재정비 촉진 구역 중에 2구역 중에 포함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서 대동역이 이제 환승역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죠. 멀지 않습니다. 대동 2구역, 대동 48구역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입지면으로는 좋습니다. 이 세 곳들의 구역 지정 시간들을 보면요, 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에 대해서 2021년 2월 4일에 처음으로 발표가 됐고 4월 29일 날 후보지로 결정이 됐으며 6개월 지난 12월 29일 날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제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건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성남, 삼성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보시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2구역과 존치구역인 6구역과 5구역,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1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2구역에 있는 빌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인데요. 조합 창립 총회를 마친 상태고 이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279세대 나왔는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세대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수가 건설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용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1, 2, 3,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 2, 3구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4구역 같은 경우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공원 조성과 주차장 조성을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폭도 마찬가지로 국비나 시비가 포함되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당시에 이 2구역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조합 설립이 됐다고 플랜카드를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정말 가물가물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운 대동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은요, 1구역과 2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펼쳐지고요. 그리고 3구역에서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그리고 4구역의 일부에 소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이게 1구역 같은 경우가 2종 일반 주거지역,
2구역 같은 경우가 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1구역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2구역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300%, 용적률 300%까지 질 수 있고, 2구역 같은 경우는 250%까지 질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혜택을 보게 되겠죠. 세대수도 307세대 254세대로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세대가 건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발표됐던 구역들인데요. 태평중학교 남측, 그리고 유천동 동양 당대마을 아파트 남측, 문화동 대문중학교 동층인데요. 이 보시면 태평동 4구역의 일부입니다. 이쪽은 예전에 4구역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동의가 조금 못 미치고 동의를 받는 와중에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후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유천동 6구역의 일부는 여기가 예전에 유천동 6구역이었습니다. 유천동 6구역의 일부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현재는 여기 나머지 일부분은 유천동 1구역에 편입돼서 유천동 1구역과 같이 지금 재개발 사업이 한창 추진 중에 있고, 이제 곧 구청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문중학교 동측은 문화동 9구역과 문화동 10구역 두 개 다 해제구역이죠. 문화동 10구역에서는 현재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당시에 구역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곳인데 이쪽에서 이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구역을 하나하나 따로 띄워놓고 보면요, 태평중학교 남측은 구역 전체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과 더불어서 최대 300%까지 이제 용적률을 채울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세대 수가 건설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 계획은 구청에서 곧 잡는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태평동이 예전에 4구역이었던 만큼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구역 중에 하나라고 보면요, 가장 입지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은 1호선과 광역철도 환승역이 이 용두역의 신설이죠. 용두역 같은 경우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적인 요소다 보니까 1호선과 광역철도의 유일한 환승역인 이 용두역의 가치는 갈수록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근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통합으로 만약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4군데서 한다고 한다면 4군데의 시공사를 하나로 선정해서 통합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천동 6구역과 유천동 90구역 옆에 쪽 보시면요, 여기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천동 6구역이었죠. 유천동 6구역은 구역 지정된 적은 없었고요. 예정구역이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유천동 1구역에 편입돼서 재개발을 하고 있죠. 트림역과 광역철도 문화역이 인근에 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더블 역세권으로 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느 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어느 구역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할지, 또 존치구역은 어딜지는 아직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주거 위주로 되어 있는 구역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대문중학교 동측 같은 경우는 문화역과 이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문화역과 멀지 않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세 곳 중에서는 입지는 가장 떨어져 있는 곳으로 보여지고요.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동 10구역에서 이제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데, 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내에서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장점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와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새 구역들 중에 좋은 구역의 투자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새 구역의 정확한 정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